올해 병오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5달이 흘렀습니다. 그 5달 동안 1970년생 경술련 개띠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분들의 명식을 마주하다 보니 이맘때쯤 70년생 분들의 낌새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뭘랄까? 겉으로는 평소처럼 웃고 계신데 눈빛 안쪽에 어딘가 묵직한 돌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기운이 보이거든요. 인생이 평생 한 번도 크게 안 흔들리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더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묵직함이 어디서 흘러오고 있는지부터 한 겹씩 천천히 벗겨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들리실까? 조심스럽지만 다가올 8월을 코앞에 두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전해드립니다. 먼저 70년생 선생님들의 뿌리부터 가만히 같이 살펴볼게요. 1970년은 명리학에서 경술년이라고 부르는 해예요. 위에 올라간 글자가 경금, 아래에 자리 잡은 글자가 술토. 풀어서 말씀드리면 위는 단단한 쇠, 아래는 가을 끝자락의 넓은 흙입니다. 이 두 글자가 만나 그려내는 인생의 풍경이 어떤 것이냐. 가을 끝물 들판 한가운데 묵묵히 밝혀있는 검은 바위 하나. 이 그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바위는 잘 안 움직입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 그래서 1970년생 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한자리에서 오래 버틴 세월이 참 많을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군가의 어깨를 받쳐주던 자리든 거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금니 한 번 더 깨물고 견뎌내신 그 시간들, 그게 다 이 검은 바위의 천성에서 흘러나온 본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경금이라는 기운은 단순히 쇠로 끝나는 글자가 아닙니다. 옛 명리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금 안에는 2개의 별빛이 같이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금성,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성. 금성은 결단의 힘과 단단한 의지를 줍니다. 수성은 그 단단함에 흐르는 잔잔한 물줄기, 그러니까 깊은 분석력과 유연한 판단력을 줍니다. 겉은 바위인데 그 안쪽에는 작은 물줄기 하나가 묵묵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70년생 선생님들이 가진 깊은 내면의 기운입니다.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분들, 말은 짧은데 통찰은 한참 깊은 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한테 겉은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 사주에 흐르는 그 2별빛이 그런 성향을 띠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왜 8월이 그렇게 묵직한 한 달인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 자체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병오년은 위 글자도 화, 아래 글자도 화, 위아래가 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늘에서도 불, 땅에서도 불이 일렁이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70년생 선생님들 가슴이 좀 철렁하실 거예요. 왜냐? 선생님 사주의 천간이 경금이잖아요. 명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치 하나가 화극금입니다. 푸른 쇠를 누르고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내내 선생님의 쇠 위에 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선생님 사주 아래에 자리 잡은 술토, 그 흙이 올해 또 다른 열쇠예요. 명리학의 인호술 삼합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목, 오화, 술토, 이 세 글자가 모이면 하나의 큰 화국을 만들어냅니다. 화국이라는 건 불의 큰 흐름, 불의 강줄기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의 술토는 그 화국의 마지막 글자인 셈이에요. 올해 병오년이
오화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술토와 오화 둘이서 반쪽짜리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겉에서는 불이 새를 누르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흙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었던 자리가 풀리고 씨앗이 다시 움트기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보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화급금만 보고 70년생 올해 위험하다 조심하라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1970년생 선생님들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올해의 불은 단순히 쇠를 녹이러 오는 불이 아닙니다. 올해 굳어있던 기운을 한번 풀어서 다시 모양을 잡으라고 들어오는 불입니다. 대장간에서 날 것 같은 쇠덩이를 도구로 만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쇠가 불을 안 만나면 영원히 그냥 바위로 끝나요. 쓸데없는 바위로요. 근데 그 쇠가 한번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로소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70년생 선생님들의 올해 화기는 그런 성질의 불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서워서 도망갈 불이 아니라 통과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 같은 불이에요. 자, 그럼 왜 하필 1년 중에 8월이 분기점이냐? 8월은 우리 명리에서 갑신월이라고 부릅니다. 음력 절기상 흐름에 맞추어 명식의 기운을 조율합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불의 땔감이 되죠. 목생화 나무가 불을 더 활발하게 키워주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 올해 화기를 가장 크게 타오르게 만드는 한 달이 바로 8월이 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그 해의 자리에 이미 오화가 한번 들어와 있어요. 8월 갑신월에 또다시 기운이 겹치는 거예요. 장성살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활짝 발동합니다. 장성살이 뭐냐? 한마디로 기세가 가장 활짝 피어나는 자리예요. 리더십이 한껏 솟아오르고 자존심도 같이 일어서고 추진력은 그야말로 최대치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이치가 있습니다. 쇠가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그 순간에 가장 잘 튀어나가요. 평소에 꼭 삼키시던 한마디가 8월에는 그냥 나갑니다. 상대도 깜짝, 본인도 깜짝. 그러고 나서 한참을 후회하시는 게 또 70년생 선생님들이거든요. 혹시 이런 기운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다가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거나 평소엔 안 그러시던 분이 잠을 설치시지는 않으세요? 조금 묘하게 짜증이 솟구치거나 사소한 한마디에 욱하는 기운이 올라오신 적은요. 이 감정의 흐름이 바로 화기가 미리 보내고 있는 신호예요. 병 5년 화기는 연초부터 천천히 차오르다가 여름 중순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미리 반응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유 하나 드릴게요.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이 너무 세면 안에 있는 물이 사방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전자 뚜껑을 살짝 한번 들어두면 안에 김이 천천히 빠지면서 물은 안 튀어요. 8월 한 달 동안 70년생 선생님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뚜껑 들기입니다. 마음에 쌓이는 감정을 끝까지 누르지 마시고 작은 기운을 한 번씩 빼주는 거예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길어야 1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그냥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화기를 한 번씩 식혀주는 작은 의식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8월에는 이불 좀 무겁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족이든 직장이든 평소에 좀 거슬렸던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는 8월에는 일단 한 번 더 삼키세요. 왜냐? 8월에 나간 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게 밝힙니다. 장성살의 기운이 말에도 같이 실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이치예요. 내가 가볍게 던졌다 싶어도 받는 사람은 평생 안 잊는 한마디가 8월에 자주 나옵니다. 차라리 그 말을 딱 한 달만 미루셨다가 9월쯤 다시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9월쯤 되면 그때 안 꺼낸 게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비치는 흐름을 겪으시는 사례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8월에 한마디 못 참으셔서 10년 가까이 안 풀린 매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반대로 8월에 그 한마디를 삼키셨다가 가을쯤 화기애애하게 풀려서 다시 오시는 분들, 같은 70년생이어도 그 한 달의 선택이 이렇게 다른 흐름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8월에 흐르는 큰 흐름이에요. 지금까지는 8월에 그림자 쪽을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화기 안에는 분명히 빛도 있어요. 특히 재물의 흐름, 그리고 평생 안 만날 줄 알았던 사람과의 인연 한 가닥, 8월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건 모르고 지나치시면 두고두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이야기는요, 저도 솔직히 입을 다물지 한참 망설였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로만 들으시면 그저 흘러가는 기운이 되거든요. 가슴으로 한번 받으셔야 비로소 자기 결이 되는 이야기라서요. 먼저 1970년생 선생님들의 8월 주머니 사정부터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기운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묘하게 가늘어지신 분 계시고요. 반대로 의외로 새로운 한두 군데에서 작은 흐름이 비치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흐름의 차이가 8월에 가서 정확히 어떻게 갈라지는지 짚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술토 자리에 화기가 닿으면서 안에서는 흙이 따뜻해지고 있다고 했지요. 이 따뜻해진 흙의 기운이 재물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명리에서 흙은 재물의 그릇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에는 씨앗을 심어도 뿌리가 못 내려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분들은 들어오는 듯 하다가도 자꾸 사라지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8월부터는 그 흙이 한번 풀립니다.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운이 비로소 만들어져요. 이 대목에서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 큰 씨앗을 심으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을 천천히 여러 개 심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8월에 큰 돈이 움직이는 결정은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살피세요. 대출을 일으켜 어디 큰 곳에 묶으시거나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옮기시거나 누군가 화려하게 들고 오는 제안에 그날 당장 도장 찍는 일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장성살의 기운 때문이에요. 이달에는 본인의 자신감이 평소보다 한참 위에 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은 마음이 자꾸 솟구치는데요. 그 마음이 차가운 분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뜨거운 화기에서 나온 거라는 게 문제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결정이 되기 쉬워요. 대신 작은 흐름의 정리는 8월에 오히려 잘 맞아떨어집니다. 평소에 꾸준히 모아오던 돈의 흐름을 한 단계 다시 손보시거나 새는 곳을 찾아 막으시거나 작은 부수입의 흐름을 새로 여시는 일, 이건 8월의 흙이 정확히 받아주는 기운이에요.
큰 결정은 미루고 작은 정리는 시작하는 달. 이 한 문장이 8월의 주머니 흐름을 풀어드리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길게 풀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8월 한 달 1970년생 선생님들 곁에 들어오는 인연 한 가닥이 있습니다. 잠깐 명리 이야기 짚고 가겠습니다. 인호술이라는 삼합이 12년에 딱 한 번씩 그 기운을 가장 진하게 드러내는 해가 있어요. 같은 화국의 글자가 두 개 이상 모이는 해, 올해 병오년이 정확히 그 해입니다. 선생님의 술토에 오화가 닿으면서 같은 화국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끌려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만나는 만남과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인호술 화국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호랑이띠, 말띠, 그리고 같은 개띠. 이 기운을 가진 누군가가 8월에 선생님 곁으로 한번 가까이 다가올 기운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업무로 우연히 마주친 한 분일 수도 있어요. 가정 모임에서 처음 마주 앉게 된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런 인연을 그저 좋은 인연으로 끌어들여요. 귀인이 들어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같은 화국의 인연을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화국의 사람은요, 선생님을 위로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편안하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요, 좀 까칠한 결의 한마디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 같은 말 한 자락이 처음에는 거슬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선생님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연 하나로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같은 기운의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풀려서 단 몇 년 만에 일과 마음의 상태가 통째로 달라지신 분들이요. 혹시 최근 들어 묘하게 눈에 밟히거나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자꾸 마음 한쪽에 비치는 그런 사람, 또는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다시 떠올려 보면 묘하게 인상이 남아있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8월에 그분과 한번 자연스럽게 결을 맞춰 보세요. 밥 한 끼든 차 한 잔이든 짧은 안부 한마디든 거창하게 약속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 가벼운 결류의 마주침 안에 12년에 한 번 들어오는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되어 가는 인연도 8월에 같이 보입니다. 이게 또 8월의 깊은 이치예요. 올해 술토가 오하의 기운을 만나면서 그동안 짐이 됐던 한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요. 선생님이 평생 짊어지고 오셨던 한 사람, 끊을까 말까 한참 망설여 오셨던 한 자리, 그게 8월에 슬며 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인연을 선생님이 칼로 자르려 애쓰지 마세요. 하늘이 도와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으로 두세요. 70년생 선생님들의 큰 미덕이 의리와 책임감이잖아요. 그 의리가 가끔은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누르기도 했지요. 올해 8월은 그 짐을 굳이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결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한 달이에요. 잡고 계시던 손에서 스르륵 빠지는 상황이라면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자, 이제 8월의 흐름에서 가장 무겁게 짚고 가야 할 마지막 견고한 자락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번 1970년생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마다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8월 한 달 안에 누군가가 선생님께 같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이든 투자든 보증이든 함께 가는 사업이든 화기가 가장 활발히 흐르는 그 달에 정확히 이런 성질의 제안이 들어올 기운이 강합니다. 왜 하필 그 달이냐? 선생님이 가장 든든해 보이는 때거든요. 장성살의 기운이 선생님의 기운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저 사람이 지금 가장 단단해 보인다. 그런 모습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와요. 여기서 1970년생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약점이 한 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한 번도 안 잡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성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8월에 들어올 기운이 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에 들어오는 같이 해보자는 제안은요. 3번 곱씹어 보시고 그래도 잡고 싶으시면 9월 중순 이후로 미뤄두세요. 왜 9월 중순이냐? 8월 갑신월의 화기가 9월 중순쯤 한 단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그 제안을 들여다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8월에는 빛나 보였던 기운이 9월 중순에 가서는 색이 바래 보이는 일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그 사람이 9월 중순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한다면요. 그 상황 자체가 신호예요. 좋은 제안은 한 달을 기다려 줍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 줘요. 기다려 주지 않는 제안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 안에서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세요. 8월에는 가족 중 한 분과 묘하게 부딪힐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화기가 가장 강한 달이라서 평소엔 그냥 지나갔을 부분이 그 달엔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70년생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성질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내가 다 옳다는 자리에서 한마디가 그냥 나가는 일, 오랜 세월 가족을 책임지고 오셨으니 그 자리에서 그 본성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8월에 그 한마디는요, 가족 안에 1년치 거리감을 단숨에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한번 슬며시 자리를 비키세요. 짧은 산책이든 다른 방으로 잠시 옮기시든 그냥 길게 호흡 한번 가져가시든 이건 도망이 아니라 깊은 지혜예요. 여기까지가 8월에 펼쳐지는 재물의 흐름, 인연의 흐름,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견고한 자락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부분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풀어드린 모든 흐름의 바탕이 되는 게 결국 선생님의 몸과 마음의 상태이거든요. 몸이 흔들리면 재물도 인연도 결국 흩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좋은 제안도 보이지 않아요. 화기가 우리 몸의 어느 곳을 가장 먼저 두드리는지, 그리고 1970년생 선생님들이 평생 모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옛 의서에 남아있는 이치와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본 흐름을 같이 펼쳐 드릴게요. 이게 8월이라는 한 달을 무사히 통과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기운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8월의 화기가 1970년생 선생님들의 몸 어디를 가장 먼저 두드리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옛 의서 가운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진 때를 혁기애미의 기운으로 설명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되 동시에 태워버리는 성질의 불이에요. 2026년 병오년이 정확히 이 혁의 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그리고 화기가 너무 차오른 해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가 어디냐? 심장, 혈관, 그리고 폐 쪽으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기운이 몸 안에서 차오르며 가장 먼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심장 쪽입니다. 그 열이 혈관을 따라 위로 올라오면서 얼굴이 잘 달아오르고 머리 한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이 안에서 폐를 살짝 건드리면 평소엔 안 그러시던 분도 마른 기침이 늘거나 목 한쪽이 자꾸 까끌까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유 없이 가슴이 한 번씩 두근거리신 적 있으셨나요? 또 평소엔 안 그러시던 분이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묘하게 환해지면서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새벽에 자주 깨신 적은요? 만약 그러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다가올 8월의 짙은 화기가 우리 몸을 미리 두드리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치를 미리 알아두시면 8월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한층 분명해져요. 먼저 가장 단순한 가이드 하나 드릴게요. 물입니다. 화기를 식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결국 물입니다. 평소보다 한 잔만 더 챙기세요. 차가운 얼음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아침에 일어나시면 천천히 한 잔, 점심 1시간 전에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1시간쯤 전에 한 잔. 이것만 지키셔도 안에서 차오르던 화기가 한 단계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과 술. 이 두 가지는 8월 한 달만이라도 한 단계 내려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엔 즐기시던 부분이라도 8월에는 그 한 잔, 그 한 그릇이 평소의 3배쯤 강하게 작용해요. 화기가 이미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자리에 또 불을 얻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담아두셨으면 하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심장이 묘하게 자주 두근거리시거나 평소엔 없으시던 머리 한쪽에 묵직한 기운이 길게 가시면 8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가까운 병원에 들러보세요. 이건 사주를 떠나서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선생님 몸은 평생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왔잖아요. 올해는 그 신호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이제 몸 다음으로 선생님이 머무는 자리 기운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8월의 화기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가구 하나의 자리, 베개 하나의 방향만 살짝 옮겨도 안에서 차오르는 기운이 한 단계 부드러워집니다. 먼저 침대 자리부터 짚어드릴게요. 머리 두는 방향.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머리가 향하는 쪽이 어디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8월 한 달은 머리가 남쪽을 정면으로 향하는 자리는 한번 피해 보세요. 남쪽은 화기가 가장 진하게 흐르는 자리예요.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화기가 머리 쪽으로 자꾸 모인다고들 합니다. 만약 자리를 옮기실 수 있으시면 머리를 동쪽이나 북쪽 흐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가구를 통째로 옮기시기 어려우면 베개의 자리 방향만 살짝 바꾸시는 것으로도 됩니다. 두 번째는 침실 안의 빛 기운이에요. 8월 한 달은 잠자리 머리에 너무 강한 빛을 두지 마세요. 특히 붉은 계열의 빛, 그리고 자극이 센 화면, 이런 기운은 안 그래도 강한 화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은은한 노란빛 또는 어둠 그 자체. 이게 8월의 침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결이에요. 세 번째로 잠들기 직전 휴대폰을 한 팔걸이 너머에 두세요. 이건 단순한 위치인데 효과가 한참 큽니다.
머리에 두지 마시고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 살짝 옮겨 두세요.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그 기운에서 떨어져 있어도 다음날 아침 머리의 기운이 한 단계 가벼워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다른 집안에 작은 물 기운 하나를 두시면 좋습니다. 거창한 분수나 어항이 아니에요. 식탁 위에 작은 유리잔에 물을 한 잔 떠놓고 그 안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살며시 띄워 두세요. 또는 미니 화분 하나, 작은 식물 한 그루도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집안 어딘가에 작은 물의 기운이 있으면 안에서 차오르는 화기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갑니다. 명리에서는 이런 이치를 비보라고 부릅니다. 모자란 자리를 채워 균형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비보의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오늘부터 내 결을 잡아간다는 그 작은 약속, 그 약속 자체가 이미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이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흐름을 다 합쳐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그 기운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옛 명리학자들이 개운법이라는 것을 오래도록 정리해 왔어요. 뭐냐 하면 닫혀있던 기운을 여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부족한 기운을 채우려고 나무를 가까이 두거나 물가에 머무르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그렇게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강력한 개운의 이치는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이게 가장 깊고 가장 빠른 기운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처음 이치를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좀 가벼워 보였어요. 말 한마디로 기운이 바뀐다니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 흐름을 분명히 봤습니다. 같은 화기 아래 놓인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작은 한숨부터 쉬셨어요. 올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만 왜 이렇지? 이런 부정의 혼잣말. 다른 한 분은 아침에 거울 앞에서 단 한 줄을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나는 평안하다. 그저 그 한 줄. 두 분의 1년 뒤 상황이 어땠을지는 굳이 풀어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 1970년생 선생님들께 작은 의식 하나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 잠깐 서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한 줄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는 평안하다.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기운은 다 통과해서 나간다. 또는 그저 나는 나를 믿는다. 어떤 기운의 말이든 좋아요. 길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옛 의학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이치예요. 마음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결국 몸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운의 흐름까지 바꿔놓는다는 것. 이 작은 의식이 8월 한 달 동안 선생님의 결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만약 거울 앞이 어색하시면 그저 자리에 누우신 채로 천장을 보시며 가만히 한 줄 떠올리셔도 됩니다. 이건 평생 가져가실 수 있는 마음의 도구예요. 이제부터는 화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시더라도 그 흔들림에 잡아먹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결을 자기가 잡는 분, 그게 진짜 결의 주인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풀어드린 흐름을 한 번에 다 가져가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이 8월이라는 한 달은요, 선생님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한 달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다시 빚어내려고 오는 한 달입니다.
쇠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영 바위인 채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불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선생님 손에는 비로소 쓸 수 있는 도구 하나가 쥐어집니다. 올해 12월쯤 선생님은 연초의 그 모습과는 한참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단단하고 더 가볍고 더 분명하게요. 50대 후반에 들어오는 이 확인은 마지막 기운의 다듬질이에요. 이걸 통과하시면 60대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기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담실에서 정말 여러 번 만나 왔습니다.